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거는요, 5번부터 풀 거고요. 5번은 이 등비 수열의 관계, 그죠? 합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는 제가 등비 수열 가서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미리 한번 경험하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요런 거 딱 봤을 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런 거죠. 사실 이제 5는 좀 크니까 제가 S4하고 S2하고의 관계를 한번 맺어볼게요. 요렇게. 그럼 얘는요, A1 더하기 A2고, 얘는 A1 더하기 A2, A3, A4잖아. 그죠? 그죠? 그럼 이때, 요렇게 하면 1이에요. 1. 그리고 요렇게 하면요, 여기에 아래 제곱이 곱해져 있고, 이 뒤에 것도 아래 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써보죠. S의 2하고 S의 6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자, 내가 여기다가 이제 바로 수정을 한번 해볼게. 얘가 6이고요. 6, 6이고요. 얘는 A5, A6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에 거는 1이고 가운데 거는 얼 제곱이요. 맞습니까? 이렇게. 뒤에 건 뭐죠? 뒤에 건 예분의 예 하면 아래 4승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만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은요. A1부터 A2, A5까지 있고요. 얘는 A1부터 A5까지 있고 A6부터 A10까지 또 있죠. 그죠? 요렇게. 그럼 요게 이제 이 문제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5분의 15니까 얘가 이제 3이라고 하는 건데 그 3을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만나면 얘는 1이고, 그죠? 자, 얘랑 얘 만나면 아래 몇 승? 정확히 5승이죠. 정확히 5개고요. 5개인데 아래 5승 관계에서 요게 3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죠. 요게 이제 몇이고요? 요게 2가 되고요. 이때 자, 한 번 더 해보자. S5분의 S15는 15는 영어로 못하겠어요. 자, 요 놈은요, 자, 이 관계를 생각해봐. 한 덩어리가 더 있는 거야. 한 덩어리 더 있으니까 얘는 1 플러스 R의 5승, 여러분 써보시면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자, R의 10승,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뭐냐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는 1이고요. 요거 2였고요. 얘는 2의 제곱이 되겠죠. 놈은. 그래서 얘는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4, 5, 6, 7이고요. 7. 그리고 얘가 몇이었어요? 5였어요. 그래서 5, 7에 이놈 몇이었다? 35였다.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나중에 등비 수열 가서 정리를 좀 할 건데 미리 한번 경험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해볼게요. 6번. 자, 연달아 수열 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요. 그죠? 6번도 좋은 문제인데 6번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뭔가 할 게 없어 보여. 근데 시그마가 나왔어. 그럼 뭐 하는 거죠? 그죠. 대입하는 거죠. 대입. 열심히 대입하면 기분이 좋아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한번 제가 대입 한번 해볼게. 자, 요건 조심해야 돼. 2가 9개 있는 거 아시죠? 2, 9, 18. 자, 그리고 얘는요.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자, 9 곱하기 A9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우변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요. 1 곱하기 A2 맞아요? 1을 대입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자, 더하기 2 곱하기 A3 이렇게 갑니다. 3 곱하기 A4 가다가 자, 마지막은 9 곱하기 A10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봐봐. 이제 뭐 하고 싶냐면 요거 넘기고 싶어. 그럼 1로 바뀌어요. 하나 있고 2개 있으니까, 그죠? 자, 이것도 넘겨버리자. 그러면 3개 있고 2개 있었으니까 하나로 바뀌죠? 마지막에 지금 이제 8에 A9까지 넘어가면요. 얘가 하나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1부터 9까지의 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18, 이 놈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얘가 보여. 그죠? 얘가 보입니다. 자, 근데 자,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묻고자 하는 건 내가 다시 써볼게. 자, 이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요, 10까지 AK 요 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A10을 하나 더해주면 우변이 몇 개 돼요? 10개가 되겠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자, 해보자. 요 놈은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놈은 넘어올게요. 넘어와서 10개의 A10 120이야. 왜? 얘가 10이니까. 그리고 18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놈은요 102가 되나요? 요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할만하시죠? 아마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잘 대입하고 정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해보자. 7번. 자, 7번을 통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 잘 기억해 줘야 돼. 최고차항에 개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나오진 않았는데 요게 이제 뭐인 거죠? 요게 음수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좀 해주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3차 함수가 있어요. 1에서 극값이야. 근데 이게 뭐야? 뭐죠? 이거는 그죠?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얘가 0인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제는 최고층에서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문제를 푸실 때는 처음에 이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선생님도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 안 맞아서 내가 오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근데 꼭 음수인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해보자. 기함수니까 얘고요. 요 말 때문에 오른쪽에 1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요거 우리 제가 지난주 영상도 찍어 드렸는데 요거 한 적 있어. 이럴 때는 요 놈이 뭐가 돼요? x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F1이야. F1.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x축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요것만큼 좀 내리면 얘가 x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이 이런 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F1이 될 건데 얘만큼 내리면 x축에 닿을 거니까 이 함수를 그릴 때 x축이 이런 데 있다라고 해도 그죠? F1이 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럼 이럴 때 꺾어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때 교점 3개짜리 4는 당연히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단서에 이런 게 있어. F2가 음수야. 근데 봐봐. 여기 0이고 얘는 마1이고 얘가 2라는 거 우리 아셔야 돼. 마1, 0, 1, 2 비율. 근데 이렇게 될 때는요. 현재 x축 다시 얘가 음수 쪽에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현재 x축이 어디냐면 사실 여기에요. 여기 x축이. 애초에. 그죠? 왜? 얘는 기함수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요게 2를 대입한 놈이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위배되는 거죠. 조건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여러분 이게 이제 x축이 여기라면 요 설명 한번 다시 해볼게. F1이 음수죠. 음수. 사실 얘는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면 이만큼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서 그죠? 요렇게 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요게 뭐가 돼요? X축이 된다는 사실은 맞죠. 그죠? 자, 다시 해볼게. 여기 안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죠? F2가 음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것도 생각을 한번 해줍시다. 그죠? 요게 이제 보세요. 0이고 X축 여기 있죠. 얘는 F1이 양수니까 이 양수만큼 내리겠네요. 그죠? 내리고 꺾어 올리면 다시 요게 뭐가 되면서 X축이 되면서 높이 올라가겠다. 요렇게 그죠?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얘가 뭐다? 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이 높이 차이가 몇이라고? 그죠? 이 높이 차이가 이 문제는 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가 X축일 때 그죠? 얘가 X축일 때 얘가 F1이었죠 지금. 그죠? 제가 X축일 때 4가 여기 있어야지 교점이 몇 개니까? 3개니까 이 높이 차이가 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원래 함수의 높이 차이가 4고 얘가 마1이고 1이니까 2, 4여서 얘는 최고 차이의 수가 몇이다? 그죠? 1이다. 근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고 차이의 수가 마이너스 1이다를 인지하고 이제 식을 쓰셔야 됩니다. 자, 해보자.
자, 이때 이제 f의 3을 구하는 거고요.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높이 4니까 이게 2라고 하겠습니다. 2. 그러니까 실제로 f1은 2였죠. 그리고 다시 f라는 놈으로 돌아오셔서 자, 얘는 2와의 교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1에서 중근을 갖고요. 마 1, 마 2에서 통과한다라고 해버릴게. x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 통과하죠? 자 그리고 x 빼기 1에서 무슨 근? 중근을 가질 거야. 그리고 교점이 몇이에요? 2입니다. 중요한 건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누구다? fx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입해보자. 3을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대입하면 마 5. 3 대입해요. 2, 1은 4.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2 더해지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8. 참 이 숫자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렇게. 다음은 화요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문제는요. 13번, 14번 두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13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수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함수를 잡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한대로 갔을 때 최고 차항의 수비가 3이니까 써볼게요. 함수. 자, 이 함수는 2차항을 없애고 그죠? 3x 1이 가고 최고차 그죠? 최저차가 여기서 상수항을 주고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이제 아시고 그죠?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 2하고 1, 2, 2라면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요게 x 플러스 2하고 2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자, 요거 봐봐. 얘가 0이래요. 대입하자.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그러니까 요 표현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시면 이런 거죠. f의 1 플러스 a분의 3 플러스 a가 0이래요. 대입하니까. 그 말은 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결정이 났죠. 그죠? 왜냐면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아니면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봐봐. 이거야. 이 문제는 얘가 안 되고 얘가 된다는 것만 판단하면 돼. 그냥 잘 모르겠으면 넣어보는 거죠. 자, 그럼 봐. 첫 번째, 얘가 마 2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는 몇이? a는 자, 이렇다면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래서 근데 얘면요. 분모가 마 3 들어가면 0이 돼버려. 그래서 얘분의 f의 마 2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건 0이긴 한데 0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고 얘도 0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죠? 얘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이렇게 뭐 약분되고 분모 0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요 놈이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넣어볼까요? 어쨌든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는 2개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자, 두 번째 요 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거라고요. 뭐냐면 얘가 0이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얘가 인수가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0 되는 놈이 하나밖에 없죠. 왜? 요거 대입하면 0 되는 인수 여기 있거든요. 1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죠? 근데 0이니까 얘는 분자만 0 돼야 돼. 자, 그럼 다시. 자,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자, 요게 이제 2분의 1이면. 자,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 A 값은 몇인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됐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F의 2분의 1이고, 이게 0 나오고요. 분모가 뭐가 나옵니까? 자, 얘는 2분의 6 빼기 1하니까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답이 된다. 왜? 얘가 뭐고? 0이고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A가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대입해보자. 자, 마지막 다 했어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F의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고 제곱하는 문제였고요. 한번 대입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4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몇이죠? 2분의 3 이렇게 빼기 2까지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문제였고요. 제곱을 할 건데 어쨌든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2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2. 이건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이렇게. 왜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얘가 되고요. 답은 제곱하니까 몇이에요? 답은 제곱하니까, 요거 제곱하니까 답은 9가 되겠죠. 이렇게. 자, 1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누군가는 이 문제를 보고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게 추론이거든요. 추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추론은 뭐냐면 얘일까 얘일까를 잘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케이스를 다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고 모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답은 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런 겁니다.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식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자연수, 3 이상의 자연수가 있고요. A의 A의 앞에 있는 A가 나왔죠. 그래서 M제곱근 중에 실근 개수를 FA, 서로 다른 실근 개수입니다. A의 N제곱근의 실근 개수를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G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만족해야 돼.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럼 이제 보면요. 얘는 더하기고 얘는 곱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뭐일까를 고민 한번 해봐요. 사실 얘가 이제 뭐이면 A 값 상관없이, 그죠? 홀수이면, 얘가 홀수이면 A 값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 한 개라는 거 우리 압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M이 홀수일 때를 해놓고 답을 내보려고. 그럼 보세요. 얘가 홀수야. 그럼 한 개야. 그럼 1 플러스 G2입니다. 자, 이제 M이 저는 홀수라고 생각하고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1 곱하기니까 G의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봐봐. 문제는 N이 중요한데, 우선 제가 보기에 N이 홀수면 안 돼요. 홀수면요, 얘도 1, 1이거든? 그럼 2, 1이니까 안 돼요. 그러면 짝수라고 생각해보자. 짝수면요, 얘 몇 개예요? 2개예요. 몇 개예요? 빵 개예요. 오! 말이 안 돼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M을 홀수 잡고 해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했던 것 중에 얘가 홀수면 이 뒤에가 어떤 거든 간에 무조건 교점 몇 개? 그죠? 교점 무조건 몇 개? 한 개였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모순이니까 얘는 탈락. 자, 그러면 답이 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M은 짝수겠죠. 자, 이럴 수밖에 없어. 그죠?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얘가 안 되니까. 답은 있을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해보자. 자, M은 짝수야. 그러면 이제 얘는요, 몇 개? 빵개요. 확실합니다. 빵개. 음수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빵개. 자, 그러면 얘는 G2가 됐고요. 근데 얘가 고민돼요. 얘가. 그죠? 그래서 FK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K 값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이번에는 얘를 또 나누는 거야. 자, N을 홀수라고 한번 해보시면 얘는 1이죠? 그죠? 자, 1이죠? 그러면요. 그래. 1이면 답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봐봐. 얘를 짝수라고 한번 해보시면 봐봐. 얘 몇 개? 2개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몇 개야? 그렇지. 얘는 음수니까, 짝수에서 음수니까 빵개 나와버리죠. 여러분 2하고 0 곱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 n까지도 추론을 하는 좋은 문제였죠. 짝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능한 케이스였던 n이 뭐였다? 홀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무조건 1이니까 얘도 몇이다? 1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n과 m과 n의 짝호를 결정했고요. 이때 봐봐. f가 짝수였는데 한 개 나오려면 그지? k는 몇이라는 거예요? 그죠. k가 0이라는 거예요. 짝수에서 한 개 나오는 건 0일 때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요. f의 gk 0이야. 빼기 자, g의 fk는 뭐야? 0이에요. 자, 이걸 해볼 거야. 자, g역은요. 자, g가 뭐야? 홀수 거듭 제곱의 개수니까 무조건 g는 한 개예요. 한 개. 여러분 사실 이 뒤에 거 뭐든 관계 없어요. g가 바깥에 있거든. 요거 괜히 또 헷갈릴까?
G 바깥에 있으면 결국 홀수가 어렵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예, 그리고 F1. 자, F는 뭐였어요? F는 짝수. 짝수에서 1은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양수니까. 그래서 두 개 빼기 한 개면 한 개다. 답은 1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던 거. 자, 다음은 수열 문제고요. 수열 것도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적분 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요거는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해요. 관계식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하는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연속이 아니면 적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fx를 적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주기 비슷한 조건이거든요. 주기 비슷한 조건?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봐봐. 여기서 여기 2가 없다고 합시다. 2가 없으면 좋죠. 2가 없으면요. x와 x 플러스 2, 나보다 2만큼 큰 놈의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게 0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얘도 똑같은 그래프 나오죠. 나보다 이만큼 큰 놈의 높이가 뭐한다? 똑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다 뭐가 더해졌어요? 2가 더해졌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나보다 요 x가 있으면 x 플러스 2의 함수값이 이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있다면 이만큼 올라가서 그려진다는 거예요. 또 이만큼 올라가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이럴 때는 그림이 자, 대충 내가 표현 한번 해볼게. 0부터 2까지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인 거야. 얘가 몇이야? 2인 거야. 그러면 보세요. 2부터 4까지도 요 모양이 똑같이 나오게 됐어요. 같은 모양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 그래프를 이만큼 위로 올린 거야. 얘가 똑같은 모양이라면 이 그래프에서 이만큼 위로 올렸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반복되는 그래프인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식을 미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일부러 문제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죠? 좋은 거죠.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우실 때 훨씬 더 내용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대충에 이게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아요. 선생님 왜 음수인데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나는 이 넓이를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넓이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때 그 다음 넓이는 여기에다가 뭐만큼 넓이가 더해져요? 4만큼 넓이가 더해져요. 4만큼.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몇이에요? 4예요. 그리고 얘는 또다시 4만큼 더해지니까 얘에 더하기 8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넓이가 4만큼 뭐 해져요? 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게 봐봐. 다시 한번. 요게 가로가 2, 높이가 2인 넓이 4인데 4만큼 점점점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참고로 얘보다도 더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빼줬고요. 얘는 그죠? 이 조건이고요. 얘는 더해주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적분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요.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사라지고요. 더하니까 더하기 8 이렇게 한번 해버릴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얘는 3분의 4, 16이고요. 이렇게 38에 24일까요? 통분했습니다. 통분해서 요게 되고요. 답은 자 얘는 몇이죠? 4하고 4니까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1이다. 답은 더하니까 1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석적인 것들은 나중에 적분 가서 여러 가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기 비슷한 거고 이만큼 점점 커져가는 그래프다. 그래서 실제로 써보시면은요 어떤 구간 함수의 정적분에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구간별 함수의 정적분에 등차 수열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점 4만큼 커져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20번 해보자. 누군가는 이런 유형이 어려울 수 있어. 저는 도형만 나오면 힘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고 계산 같은 것들이 좀 잘 되셔야 되고요. 우선 공식 같은 것도 잘 편하게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길이 구하래요. 근데 조건 보니까 요놈 다 줬어요. 우리는요, 원하시면 이각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하려고. 이것들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구해서 요 코사인 값이 나오면요, 그죠?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얘를 줬죠. 지금 제가 조건을 안 써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인 값, 자, 난 요거 알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사인 알파의 값을 줬습니다. 그죠? 얘가 8분의 3 루트 5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코사인 값을 구하려고. 이 큰 거에서. 그럼 얘 알고 얘 사인 하니까 얘분의 얘에서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코사인을 쓰든 어쨌든 이 길이 나왔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7과에서 요 길이 x를 구하면 8에서 x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구상을 좀 하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보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 놈을 베타라고 하고요. 이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좀 구해볼게. 자, 코사인 베타. 괜찮죠? 쓰는 거 이렇게. 그럼 이때, 자, 얘는요. 99, 81을 뺄 거야. 자, 88에 64. 77은 49. 99, 8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숫자 커요. 자, 얘는 한번 먼저 하고 가자. 103이죠? 103에서 81을 뺍니다. 그럼 81을 빼면 2고요, 22. 20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22. 그래서 요게 분자고요. 분모가 몇이냐면 2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잘했나요? 잠깐만요. 얘는 3이고요. 113이죠? 잘못했어요. 좀 이상하더라. 그죠? 다시 할게요. 113 이렇게 해서 얘는 빼면 3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48에 32. 그죠? 248. 그래서 실제로 이 코사인 값은 7분의 몇이다? 2다.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요거 했으면 빨리 이렇게 만들죠. 7분의 2 쓰시고 7, 7은 49, 2는 45. 45니까 5, 9, 45, 3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베타에 대한 어떤 사인 값도 쓸 수 있어요. 자, 얘가 코사인 값이라면 자, 써보자. 자, 얘가 코사인 값이 7분의 2라면 사인 베타는요 7분의 3 루트 5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인 법칙을 쓸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문제 안에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이런 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죠? 자, 사인 베타분의 x. 자, 이거 x 하겠습니다. 저 x 아래 또 써놨으니까 전 요걸 l로 할게요. L. 자, 요 놈은 l입니다. L이죠? L. 이 놈은요. 사인 알파 8분의 3 루트 5분의 몇이죠? 7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게 얘를 1로 곱해 올 수 있잖아. 그죠? 얘는 7분의 3 루트 5 올 수 있는데 이 기분이 좋아요. 그죠? 뭐 약분이 다 잘 되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L이 몇이다? 8이었다. 그러니까 L도 실제로 길이가 요거 8이죠. 지금 8 나왔습니다. 그래서 8로 잘 나와 버립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베타의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 x를 구하려고 x를 마지막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더 쓸게요.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자, 써볼게요. 자, x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베타를 쓸 거니까 88에 64. 공식 많이 써보셔야 돼. 64. 자, x제곱 7, 7은 49 빼기 2, 7은 14x 코사인 베타가 뭐였어요? 7분의 2였어요. 7분의 2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생각보다 뭐 괜찮네요. 그죠? 안 괜찮은가? 자, 이건 마이너스 4x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자, 64를 빼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5고요. 15. 그래서 빼기 1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 마지막은 뭘 해야 돼요? 그죠? 얘는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좀 있긴 해. 그죠? 그래서 근해 공식 쓰는데 짝수 공식 괜찮아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한번 써드릴게.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b 다시는 참고로 그죠? 2분의 b가 b 다시예요. b 다시. b 다시는 절반을 뜻하는 거. 절반. 짝수 공식. 짝수 될 때. 그래서 b 다시가 마이너스 2니까 2 뿔마. 참고로 a는 1이니까 안 쓰고 있어요. 그죠? 자, b 다시 제곱 2는 4. 자, 마이너스 ac 플러스 15가 되겠다. 그래서 요 놈은 2 뿔마 루루 19인데 19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음수 나오니까 길이는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구한 x였고요. 자, 최종 답은요. 8에서 x를 빼셔야 돼요. 그래서 8에서 요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빼면 답은요. 8 빼기 2는 6이고 자, 그러니까 빼기 루트 19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6과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했나요? 그래서 PQ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도 그죠? 한번 계산을 잘 해보셔. 도형 문제는 많이 해봐야 되고 그죠? 많이 틀려보시고 많이 또 오답도 많이 해보셔야지 늘어갑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해볼게. 얘는요,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딱 보이지 않아요. 딱 보이지 않아. 근데 여기 한번 해보자. 봐봐. 실제로 얘를 fx라고 한다면 그냥 연습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드려봤습니다. 연습하는 건 좋은 거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라고 했을 때 x에 뭐 대입하면 얘는 이거죠. 요 놈은요. 잘 봐봐. 이 놈은요. 마이너스 f에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f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f에 x 대신에 6 빼기 x를 대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게 y는 fx라면 맞아요? 보세요. 여기다가 6 빼기 x를 대입하면 빼기 6과 플러스 6 만나 사라지고요. 빼기 플러스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의 함수가 얘라면 아래 건 마이너스 f의 6 빼기 x. 야,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본 거야. 그죠? 지난주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벌써 까먹었을까요? 자, 한번 더 써볼까요? 한번 더 써볼게요. y는 fx야. 자, y는 2b 빼기 f의 2a. 요거. 자, 뭐의 대칭? 다시 2a 빼기 x죠. 요거. 그럼 요거는 a, b의 점대칭이다. 그죠? 얘는 a, b의 점대칭이다. 그래서 얘의 절반인 3, 앞에 0이 있는 거죠. 절반인 0의 점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가 이제 3이거든요. 또 심지어 그것만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3이고 얘의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문제 조건 다시 한번 좀만 더 읽어볼게. 자, 이 문제 뭐라고 했냐면요. 자, b를 줬어요. 이걸 좀 보셔야 돼. 여기 h, 자, b를 수렴을 내렸을 때 h라고 했을 때 h는 1대4, 1대4로 내분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을 ok라고 쓸게. 얘 몇이죠? k인 거예요. k. 이렇게. 그러면 k 값 나와 버립니다. 왜냐면 k와 ok의 중점에 3이 있거든.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해 6k 나누기 2는 3k인데 얘가 실제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몇이에요?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길이가 다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1이고 얘는 몇이다? 5다. 이게 실제 길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대입해 볼까요? 2를 대입하니까 얘는 1, 몇이고 마이너스 2인 거죠. 이렇게. 그죠? 얘는 5, 몇인 거죠? 5, 2인 거죠. 이렇게. 그죠? 얘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기울기는 다 잘 나왔어요. 왜? 2니까 요거 2죠? 자, 2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기울기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마지막은 깔끔했던 문제입니다. 자, 목요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26번부터 풀 건데 요 문제는요.
부정방정식의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부정방정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평가원이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 부정방정식 많이 해보셔야 되고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혈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무슨 말이 있어요? A, B가 자연수다. 그죠? 자 이런 표현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라는 말 통해서 뭔가 답을 찍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자 등차 수열 AN 초항이 A고 공차가 B야. 그러면 AN은요 BN 플러스 뭐 A 빼기 B라고 쓸 수도 있겠어요. 그죠? 보통 이제 일반 잘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쓸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S10, S10 요걸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A1 더하기 A10 그죠? 그래서 A1 더하기 A10 그래서 써보자. A1 더하기 A죠. A10은요 10개의 B 더하기 A1 빼기 B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거 나누기 2 곱하기 몇이다? 10이다. 여기 몇이다? 20이다. 2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했냐면요 A의 10 대입해서 그죠? 쟤랑 A10과 A1을 더하고 나누기 2 평균 잡고 10을 곱했죠. 그죠? 요거 처리하고 가자. 자, 나누기 2 하겠습니다. 이거 몇이죠? 5죠. 그죠? 5, 4, 20, 4, 20, 40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얘는 이런 거네. 2배의 A1이고요. 9개의 B가 있어요. 2개의 A라고 쓰겠습니다. 문제 A1을 A라고 했으니까. 9개의 B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4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둘 다 자연수라는 거예요. 잘 찍으셔야 돼. 이때 이렇게 하지 뭐. B가 1일 때부터 하겠습니다. 1. 근데 1이면 안 좋아요. 왜? 얘가 1이면 31 나와야 되는데 A 자연수 없죠. 얘는 짝수니까. 그래서 실제로 B가 몇일 때? 2일 때부터. 그죠? 그럼 2가 되면 자, 얘는 몇 나와야 돼? 자, 요거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볼게. 보통 이럴 때는요. 이런 나쁘지 않아요. A 쓰고요. 40 빼기 9B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B가 2일 때는 2, 9, 18을 빼니까 몇 나와야 돼요? 22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A는 몇이다? A는 1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첫 번째 케이스. 이거의 합은 13이죠. 그럼 답은 13보다 더 클 수 있겠죠. 그죠? 자, 또 해보자. 3도 안 돼요. 3 안 되죠. 왜? 홀수니까 짝수 빼기 홀수는 짝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4가 됩니다. 4고 36, 5, 36. 아, 느낌 왔어요. 여기까지겠다. 그죠? 왜? 빼면 이거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몇이죠? 2였죠. 그래서 2,4 여기까지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음수니까 안 될 것 같고요. 4, 5, 6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이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19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자, 입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문제입니다. 근데 왜 어제 도형보다는 조금 더 쉬운 편 같아 보이긴 합니다. 우선요, 특수각을 줬어요. 좋은 거죠? 120도. 그 말은 60도랑 60도. 좋은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2등변이 또 된다. 각의 2등분이니까. 그죠? 요게 이제, 왜냐면 그 어떤 중심에서 현 수직 2등분이 될 거라고. 요렇게. 각의 2등분선이 또 보이고요.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보였을 때, 요게 루트 몇이고? 3이고,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어요. 요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넓이와 이 넓이는요, 루트 3입니다. 루트 3. 맞죠? 왜? 그죠? 해보시면 루트 3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넓이하고 이 아래 거 넓이를 두 개 다 더해서, 구해서 더하는 문제니까, 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자, 위에 건 넓이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래 거 넓이를 구하면 돼. 근데 여기 첫 번째 곱이에요. 얘가 120도면요. 이게 몇 도예요? 60도예요. 오케이? 자,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 원에서. 이런 건 들어봤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아니면 지금 외우셔야 돼. 그죠? 외우셔야 돼. 이때, 이거죠. 이 마주보는 대변에 어떤, 그죠? 뭘 줬어요? 길을 줬으면 이 A, B에 관계된 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현재 저 A, B의 합을 줬거든요. 합이 4루트 2인데, 오케이? 요 합과 곱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뭐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제가 코사인 법칙 설명할 때 이 합과 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우리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자, 미리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그죠? 그래서 해보자. 자, 마주보는 편.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얘의 제곱은 4, 3, 12는 a제곱, b제곱. 자,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근데 요 놈은요. 보세요. a 플러스 b가 나왔다고 지금. 그죠? 요거 제곱으로 갈 거라고요. 그럼 빼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ab죠? 빼기 2ab 있고 또 마이너스 ab가 있다고요. 요게 지금 a제곱, b제곱. 이런 거 변형 공식 많이 우리 봐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게 이제 써보자. 4, 4, 10, 제곱할 거예요. 그죠? 넣을 거야. 16, 2니까 32. 빼기 3ab. 요게 12였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됐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20 나와야 돼요. 20. 맞죠? 이게 20 나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A, B가 몇이다? 3분의 20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3분의 20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문제가 넓이니까 넓이 마지막 또 가보자. 자, 이 넓이는요. 2분의 1 AB 3분의 20하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마지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요. 4, 5, 20인가요? 3분의 5 루트 3이 되고요. 여기다가 얘까지 더해줘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그래서 답은요. 3분의 5 더하기 3은 8인가요? 8 루트 3. 요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2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어떤 속력과 속도와 어떤 위치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 문제는요. 속도를 줬어요. 원점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에 출발한다는 것은 이거 적분하면 어떤 위치, 그죠? S1t를 구할 수 있어요. 적분 빨리 할게. 3분의 1 t 몇 승? 3승 빼기 2t의 뭐다? 제곱이다. 상수식이 붙는데 원점을 출발하니까 이렇게만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또, 자, S2t는요. 위치식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t3. 자, 얘는 3t의 제곱 1이 되겠죠. 얘도 원점을 출발하니까 상수식이 0이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자, 이럴 때 만날 때까지, 이게 만날 때까지니까 이 둘이 같을 때예요. 같을 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를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 둘이 같다고 하면 난 넘길래요. 3분의 2t 3승 넘어가요. 빼기 5t의 제곱 이꼴 0 하겠습니다. 자, 모아볼게. 얘는요. t의 제곱 모아보겠습니다. 3분의 2t고요. 빼기 5니까 그죠? 이거는 t가 몇일 때까지죠? 5니까 5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요. 2분의 15초까지 그죠? 에서 그러니까 만나는 시각이 얘라는 거죠. 저는 뭐 했냐면 같다고 놨어요. 만난다는 건 이 둘이 위치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넘긴 놈이 얘인 거죠. 얘를 넘겨서 그래서 이꼴 0 해놓고 t를 구한 게 얘입니다. 0초 때는 같이 출발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문제는 거리의 최대값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그죠?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빼는 거야. 거리의 최대값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뺄게요. 뺀 게 지금 어찌 보면 얘입니다. 그쵸? 얘라는 거죠. 얘. 그럼 요 놈의, 자, 봐봐. 현재 여러분, 요 놈은요. 내가 대충 그려볼게. 제곱을 묶어. 난 이거에, 이게 지금 위치의 차이니까 이 차이가 최대가 될 때 거리가 최대죠. 얘는요, 차이니까 얘가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놈이. 그래서 이제 요 놈의 그래프를 살짝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지금 보시면 0에서 중근이고요. 그죠? 0에서 그리고 2분의 15에서 통과할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차이는 어찌 보면 절대값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게 또 맞습니다. 요 놈의 이제 그냥 이 사이에서 최대값은요, 당연히 그죠? 요 점이 돼요. 요거는 왜 우리 알죠? 3분의 2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5에다가 3분의 2를 정할게. 괜찮아요? 2대 1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있는 5가 되죠. 5. 실제로 어디서? 5에서 이게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를 대입한 거 어디다가 여기다 이제 5를 대입한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5를 대입한 게 답이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자, 5를 대입 제가 이쪽에 해볼게. 자,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3분의 125 2 곱하면 몇이죠? 250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5, 25. 얘는 125를 빼라고 했네. 이렇게. 그죠? 요게 이제 3분의 음수 나오는 거 맞죠? 250에다가 125가 지금 2개 있으면 사실 요게 이제 125 3 곱하니까 마이너스 얘는 몇이죠? 3. 자, 해볼게. 3, 5, 15. 2, 3은 6, 7. 자, 얘는 375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는 게 3분의 마이너스 125인데 절대값 개념이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25가 답이 됐던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금요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위클리 푸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만큼 배운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정리하고 내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4번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문제를 넣었고요. 봐봐. 어떤 함수 fx하고 gx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 곱해졌습니다. 곱함수예요. 우리 막 그런 거 있죠. 연속이면 연속이고 연속 불연속일 때 연속이 0이면 연속 이런 거 들어봤을까요? 사실 이 미분 가능성도 그런 게 있어요. 얘가 미분이 가능해. x = a에서 가능해요. 얘는 불가능해요. 이럴 때 이 gx가 이런 식으로 미분이 a에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fa가 0이 돼주면 곱함수가 얘가 돼. f 쪽에서 0이 돼버리면 곱함수가 뭐가 돼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얘는 미분이 가능한 건데 미분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점에서 가능한 쪽에서 0이 돼주는 거죠. 다시 봐. 그럼 얘는요.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요 그래프가.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2차 함수인데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곱함수가 미분이 뭐하니까 가능하니까. 자,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이 순간 정의를 통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 이거는 정의에 관한 이야기고요. 정의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제가 미분 가능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들어보는 건 좋은 거예요. 미리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그거였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봐봐. 우리는 gx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함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얘가 뭐 하면 되죠? 존재하면 돼요. 그죠? 자, 참고로 지금 분모는 몇이에요? x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존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몇이죠? 왼쪽에 의해서 얘는 0이에요. 맞죠? 왼쪽. 다시 마일 넣으면 0이니까 0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식을 내가 써볼게. 절대값 x 플러스 1 fx라는 gx 빼기 0이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얘가 지금 얘 미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 미분계수식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요 마일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풀리고요. 마일보다 크면 얘가 양수니까 그냥 풀린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은 약분제 쓸 때 마이너스 달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얘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약분하면 그냥 플러스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제 말 이해 가세요? 약분할 때 요거 F 마이너스 1, 약분할 때 1 F 마이너스 1. 요 두 개가 같냐? 같아야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데 같으려면요. F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분계수식의 정의를 썼어요.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얘니까 얘만 써본 거죠. 나머지 점은 미분 가능하니까 곱함수 다 미분 가능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죠?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바로 요 인수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제가 미분 가능성에서 정의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때 이제 보세요. gx가 이제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건데 얘가 통째로 들어갔을 때 얘는 절대 0이 되지 않아. 1이야 1. 그러면 F 쪽에 뭐가 있어요? 0이 있다는 거죠. 0이 하나 있고 약분되고. 그러니까 F 쪽에 X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뭔가 있을 수 있죠. 걔가 1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fx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a만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세요? 한번 넣어볼게 내가. 절대값 gx, 절대값 x 플러스 1, fx가 a 곱하기, 그러니까 요게 x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약분되고, 그죠? 약분되고 0을 집어넣어. 1이죠? 1이죠. 그래서 a가 몇이다? a가 2다. 자, 이해가세요? 0을 집어넣으면 0 플러스 1, 0 플러스 1, 1이니까 a가 2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의 함수가 결정이 잘 난 것 같습니다. 자, 1 대입할게. 자, 2 곱하기 2 곱하기 1 답은 몇이다? 4였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 이거 써보자. 얘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여러분 이거 수능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기출 문제도 꽤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할 건데 이 이야기를 제가 미리 한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35분 해볼게요. 이번 주는 도형 문제가 다들 의미 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형 문제를 잘 풀었으면 훌륭한 거고 아마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간다는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수업 시간에 왜 한 2주 동안 도형 딱 해서 끝내버리면 또 다음 시즌 가서 또 도형 문제를 할 거잖아. 근데 우리는요, 매주 도형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또 기억해내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해보자. 자, 이 문제는요, 반지름인 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길이를 여기만 줬어요. 와, 여기만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는 이게 보이시니? 이 각이 이 점 두 개라는 거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몇 가지 이제 고비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 점 하나예요. 그럼 이 원주각의 중심각은 점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걸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알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코사인 알파 구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3, 4, 4, 16 공식 화이팅 25 얘가 돼요. 둔각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자,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3 그죠? 이렇게 요거랑 요거 곱했습니다. 요거 19죠? 19 6, 7, 8, 19 그래서 빼기 6인가요? 빼기 6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리하니까 2, 3은 6 이렇게. 그래서 또 루트 3 하나 약분. 그러니까 얘는 하나 있고 루트 3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니까 얘는 루트 3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코사인 알파가 뭐냐면요 4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얻었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는. 자, 이제 얘를 가지고 사인으로 할까요? 사인. 왜냐면 우리 넓이를 구할 거니까 4의 루트 3 16 빼기 3은 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은 뭐 둔각이어도 양수 개념이니까 그래서 사인 알파가 자, 우리는 구해놓은 게 사인 알파가 4분의 몇이다? 루트 1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지름을 구해야 돼요. 반지름. 근데 좋아요. 왜?
사인 요놈분의 요놈. 아, 그지? 그지? 그래서 사인을 구한 게 의미가 또 있었네요. 그죠? 사인 루트 13분의 5가 2얼이다. 이거 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그죠?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루트 13분의 4, 5, 20인데, R은 뭐냐면, 루트 13분의 10이다. 이렇게 R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넓이를 구하자. 다 됐어요. 자, 넓이. 2분의 1. 그죠? AB 제곱하면 되겠죠. 13분의 100. 이렇게. 사인 알파가, 그죠? 4분의 루트 몇이다? 13이다. 이렇게 하면, 그죠?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해보자. 요 놈은요, 4 약분할게. 25.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26분의 25 루트 13. 그죠? 요게 이제 답이 5번에 있겠습니다.